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론 제6강 지역화폐의 사용자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을 깨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는 누구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주민이죠. 이 주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발적으로 이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발적 사용 주민 말고도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좀 기획된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획된 사용자들도 이제 상당수가 주민인데 예컨대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출산 장려금이나 전입 장려금을 받는 주민, 청년 수당이나 농민 수당을 받는 주민 이렇게 이제 주민도 있고 또 앞서 설명한 관광객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기획된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의 사용자들을 각각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첫 번째로 자발적 구매 사용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과연 편리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두고서 과연 자발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이들이 지역화폐를 쓰게 만들 것이냐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매할 때 이제 할인율로 유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자발적 사용을 촉진시키는 방법이죠. 유인책인데 이제 문제는 이 할인 차액만큼을 지방재정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는 지방재정의 지출 부담 때문에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최근 코로나19 같은 사태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할인책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지역화폐의 발행 초기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비 진작이 필요한 어떤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것을 쓰는 형태의 어떤 마중물 정책으로 쓰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인율 빼고 사용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할인율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 농민수당, 청년수당 이런 것들은 수당을 아예 그냥 상품권으로 줘서 어, 뭐랄까 사람들이 상품권을 쓰도록 이제 밀어붙이는 기획된 사용자들로 만드는 이 푸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할인율과 같은 풀 정책이 과연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책 대안이 가능하냐? 이제 풀 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할인율을 줘서 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액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를 적립한 후에 리워드를 주는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할인율이 좀 사전적으로 사람들을 꼬시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리워드는 좀 사후적으로 꼬시는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리워드는 사실 할인율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할인 차액을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리워드를 줄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더 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마일리지나 리워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들에 대한 등록제나 회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가맹점 등록제뿐만 아니라 사용자들까지 이런 제도를 해야 되느냐 등록제는 제가 보기엔 좀 그렇고요. 사용자 회원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를 사실 때 그리고 수당을 받아서 그 수당을 지역화폐로 인출할 때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분 확인을 하죠. 실명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 결국 우리가 회원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비단 그 문제는 뭐 이 정책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 따로 언급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원제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실무적으로는 이제 부정 유통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세게 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때 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할인 차익을 노리고서 이제 깡이 들어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가맹점 차원에서 등록제를 통해서 뭐 모니터링해서 깡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1인당 구매 상한액 제도 같은 걸 이제 두면 그래서 회원들이 각 회원 명부별로 이 사람이 특정 시기에 얼마나 이거를 구입했나 여기에 대해서 상한제를 둔다면 어느 정도의 깡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회원제 특히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회원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주민이든 간에 뭐 기획된 사용자든 간에 하여튼 이 사용자들을 최대한 늘려서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사용량을 최대한 늘려야지만 우리가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지역 경제가 거래가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사용 주체를 발굴하고 이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이런 정책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지역 상생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이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만드는 중요한 이 정책 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용 주체를 자꾸자꾸 발굴해서 이 지역 상생 거버넌스에서 이 중요한 사용자로 이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쓰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사용 주체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가맹점들, 특히 이제 가맹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 내의 다양한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민보다 더 중요한 이 사용 주체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외로도 지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상품권을 자기네들이 벌어들였을 때 이 상품권을 바로 환전하지 말고 다른 가맹점에 쓰도록 자꾸자꾸 유도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맹점들이 이 상품권을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쓰는 것보다는 바로 현금으로 환전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점이죠. 정책적으로 이제 개인 사용자나 주민들은 환전을 못하게 돼 있지만 반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이 가맹점들은 환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맹점들이 수취한 상품권의 대략 한 80%에서 90%, 즉 대부분의 상품권들이 환전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비슷한 정책으로 제로페이 정책이라고 있는데 어, 이 제로페이 정책은 바로 이 카드 수수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근데 이 경우에 지역화폐 정책이 바로 환전을 한다면 그냥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데 제로페이와 대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제로페이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 훨씬 더 궁극의 효과를 노리고 만든 것이죠. 그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맹점들이 바로 환전하지 않고 자꾸자꾸 다른 곳에서 재사용함으로써 순환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바로 한 번에 그냥 환전을 하면 사실 좀 아깝죠. 왜냐하면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 상품권들을 모아서 금융기관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폐기를 시키는데 이 상품권엔 다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재활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량 폐기하는데 뭐 인쇄비 같은 것들이 한번 쓰고 그냥 바로 버리려면 상당히 좀 인쇄비 같은 비용들이 아깝고 이것들이 뭐 액수는 크진 않겠지만 지방재정에 좀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맹점들이 계속 재활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 따로 존재하느냐 뭐 여태까지는 뾰족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우리가 남이가 정신 즉 내가 이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써야지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전체가 살아난다. 뭐 이런 상생의 지역 공동체 정신으로 최대한 이것을 동렬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현재까지는 좀 우리의 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맹점들도 주요 사용자가 되지만 그 외에도 어, 뭐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뭐 지역과 관련 있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든가 뭐 종교단체라든가 뭐 비영리 단체라든가 뭐 공공기관, 뭐 학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자라고 반드시 인식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좀 뛸 필요가 있다. 그 이분들은 이제 개인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 사용자 내지는 법인 사용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 영업을 뛰어야 되죠. 무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무슨 영업을 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책적인 노력, 즉 발로 뛰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체 구매나 법인 구매를 하면 보통 할인율이 센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냐? 이런 이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이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단체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직원 상여금이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을 또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인건비나 뭐 하도급 용역비, 공사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이 아닌 이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주의하면 되는데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 하도급 공사비 같은 거를 이제 지역 화폐로 주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원들이 이 급여성이 아닌 비급여성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뭐 명절 선물 같은 걸 통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을 촉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용자 발굴과 관련돼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방 소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분들은 상당수가 소도시 무슨 군에 근무하지만 실제로 거주지는 뭐 자식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인근에 무슨 광역시에 거주하시면서 그 소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 공헌 자기가 녹을 이 지역에서 받고 있지만 어, 돈을 이 지역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이분들은 공공성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급여의 일부분을 이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서 이 지역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수 계십니다. 사실 저도 국책연구기관의 직원으로서 이 공공부문의 직원으로서 저희가 지방 이전을 했는데요. 한때 그 지역에 거주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서울로 이사 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헌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 지역 상품권들이 그런 그 근무지와 관련된 이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이용자들을 많이 어,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 공공부문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뭐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외지의 거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용자로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서울에서 다 사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뭔가 용돈이나 선물을 이제 자주 드립니다. 이럴 때 이분들에게 조금은 뭐 할인율을 좀 적용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인센티브로 이런 분들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과거에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고향사랑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중앙부처에서 좀 선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결국은 낙후 지역을 연고로 한 출향 인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낙후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즉 지역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 상품권을 이제 고향사랑 상품권이라고 우리가 칭했었는데, 실제로 비슷한 취지에서 본다면 일본에 이제 고향세 제도가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기 다른 자기 출신 연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일부를 이제 내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낙후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맙다고 답례품으로 뭐 지역 특산품을 주기도 하는데, 뭐 아예 그것을 그냥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방안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결국은 낙후 지역일수록 주민 숫자보다는 이 출향 인사라든가 아니면 외지에 살고 있는 연고자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관광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특히 지역 내에서 지출을 할 때 상품권이 뭐 만 원짜리다 그러면 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만 원, 몇만 원을 쓰면서 그중에 만 원을 상품권으로 내는 등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을 이렇게 외지인들과 연결해서 이런 사용자들을 더욱 발굴해서 이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주로 낙후 지역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지만 사실 뭐 대도시 지역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 같은 걸 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용자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를 발굴해야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양한 사용자를 발굴해서 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상생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 정책은 우리가 항상 추진할 때는 뭐 할인율을 몇 프로 줘서 사람들의 사용을 촉진시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을 묶어서 우리가 상생하자라는 이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런 사회 정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희가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드려봤고요. 여태까지 6강까지 오면서 우리가 중요한 정책의 키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강좌부터는 조금 더 정책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 예컨대 뭐 발행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발행 액수를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할인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이 정책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히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질문이나 코멘트는 이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페이스북으로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